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미국에서 중간 선거가 있었던 오늘 또 한 번 시장은 급격한 롤러코스터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시장은 중간 선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장중 1.7%까지 상승하다 오후 들어 급격하게 하락하며 마이너스 1% 가까이까지 수직 낙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3대 지수 모두 결국은 상승으로 마무리되었는데요. 우선 중간 선거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 전반적으로 강한 것 같습니다. 현재 어느 당이 상하원을 차지하게 될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 알 수 없지만 사실 시장 입장에서는 어느 당이 당선이 되던 크게 상관없이 이후에 시장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 전반을 들어 올리는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중간선거 관련되어서는 이미 영상을 만든 것이 있으므로 아직까지 안 보신 분들이라면 오른쪽 위에 링크 눌러서 먼저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앞에 영상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점 하나만 추가하자면 대통령이 현재 어느 당인지 역시 결과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950년 이후 역대 18번의 중간선거 이후 주식시장 추이를 보면 양당의 대통령별 상승률이 거의 오차범위 내였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집권당이 누구냐는 별로 중요한 이유가 아닌 것 같고요. 역시나 중간선거가 끝남으로써 정책적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점이 시장에서는 중간선거 이후 증시의 흐름이 좋아지는 가장 큰 이유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중간선거 기대감에 잠시 급등한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위험할 수 있죠. 어떤 분이 중간선거는 선반영 아니냐라고 물어주셨는데 중간선거 이후 증시가 좋은 것은 그 6개월 또는 1년 후의 추세적 결과입니다. 이런 추세적 흐름까지 하나의 이벤트에 압축해서 선반영하지는 않죠. 다만 이벤트가 있는 당일까지는 어느 정도 투기적인 매수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차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네, 당장 목요일에 있을 CPI 발표가 당분간의 시장 흐름을 결정지을 최중요 요소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장은 현재 CPI만을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시장이 일시적으로 급락을 했던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주식시장이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으로부터 왔습니다. 바로 암호화폐 거래소의 두 거인 바이낸스와 FTX 간의 싸움에서 불이 번진 암호화폐 전체의 급락 때문인데요. 오늘 비트코인은 가격이 일시적으로 17,500달러까지 급락하며 1년 내 최저점을 경신했습니다. 최근 지속되는 하락장에서도 18,000달러 선은 끝까지 지켰던 비트코인이 결국 최저점이 깨지자 그 여파가 주식시장으로까지 밀려 들어왔던 거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주식시장을 흔들어 놓을 정도의 지진이 발생한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하려면 영상 하나가 따로 필요한 정도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에 대한 영상은 오늘 저녁에 별도의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저녁 영상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 시장의 관심은 어쨌든 목요일 발표될 소비자 물가 그리고 그로 인한 금리 정책 그리고 궁극적으로 달러의 가치로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10월 25일 영상에서 달러는 현재 고점 징후를 만들면서 절정을 달려가고 있고 연준이 시장의 예상을 급격하게 뛰어넘는 수준의 금리 인상만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달러의 이번 사이클 최정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예언이 적중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CPI. 이게 시장의 기대 수준 이하까지 낮게 나와준다면 이제 달러는 정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지금을 기점으로 서서히 하락할 것입니다. 제가 달러가 이제 정점에 가깝다는 말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서 더 오를 것이라 했습니다. 늘 그렇지만 무엇인가가 한참 과열될 때는 정말 세상 끝없이 오를 것처럼 치솟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죠. 현명한 사람은 이 과열의 끝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오르는 모습만 쳐다볼 때 그 다음 흐름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달러가 확실하게 이번 사이클을 종료하기 위해선 이번 CPI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시장의 기대치는 8%죠. 다만 실질적인 시장 기대치는 더 낮을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마도 7.9% 이하가 나와줘야지만 시장이 확실한 인플레이션 하락에 비중을 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연준의 금리 정책으로 이어지겠죠? 어제도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왜 금리를 앞으로 더 올릴 예정인데 달러가 약해지냐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은 늘 지금이 아니라 앞날을 보면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달러는 이제 앞으로 최대 3차례 지금보다
많아야 1.5%포인트 정도 금리를 더 올리면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됩니다. 반면 다른 나라들은 이제 서서히 금리를 본격적으로 올리고 있죠. 그렇게 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금리의 격차는 좁혀질 것입니다. 시장은 그 앞날을 미리 읽고 지금부터 달러에서 자금을 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달러가 지금이 정점이고 앞으로는 하락이 지속된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주식이나 코인 같은 위험 자산의 달러 표시 가격은 상승할 것입니다. 이들 자산의 가격은 달러로 매겨지죠. 그 얘기는 달러 가치가 올라갈수록 자산의 표시 가격은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1의 가치를 가질 때 콜라 하나가 1,000원인데 돈의 가치가 2로 올랐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콜라 하나를 사 먹기 위해 돈을 그 절반인 500원만 가져가도 됩니다. 돈의 가치가 2배가 되었기 때문에 절반만 가져가도 똑같은 것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달러로 가격이 매겨지는 달러 표시 자산들은 달러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달러 강세 사이클의 종료는 조만간 끝도 없이 오르던 또 하나의 문제거리, 채권 수익률의 하락을 가져옵니다.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될 것이라 여겨지면 그에 맞춰 채권의 금리도 내려가고 채권의 가격은 상승합니다. 많은 분들이 채권은 달러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달러와 동일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시는데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채권은 정확하게 정의하자면 채권의 발행 시기에 가치가 패깅되는 달러라고 얘기하는 것이 옳습니다. 발행 시기의 이자율로 가치가 정해지기 때문에 달러와 교환되는 가치도 그 시점의 달러에 고정됩니다. 따라서 이후 달러 가치가 계속 오른다면 과거 시점의 채권 가격은 하락합니다. 반면 현재의 달러 가격이 하락 추세로 접어들면 과거 시점의 채권 가격은 오르겠죠. 따라서 채권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 수익률은 하락합니다. 채권 수익률의 하락은 주식의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역이자율을 낮춰 주식들의 현재 적정 주가를 상승시킵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에는 좋은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미래에 보게 되실 스토리는 사실 너무나 뻔하고 지루해서 재미가 하나도 없는 그 스토리가 될 것입니다. 지도키도 전통적인 클리셰의 재현입니다. 달러는 짧았던 한때를 여지없이 불태우고는 다시 급격한 자유낙하를 시도할 것입니다. 그것마저 끝이 난다면 다음 금리 인상기까지 점진적인 가치 하락이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바라보는 시점 자체를 뒤로 크게 잡아당겨 먼 위치에 놓고 바라보면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100년 넘어 계속되어 온 영원한 화폐 가치 하락의 역사를 이어가는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하면 될까요? 이 반대편에 돈을 놓으면 됩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 방향으로 배는 나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자산은 하락하는 화폐 가치의 반대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이에서 침몰하지 않을 배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 배는 어떤 배입니까? 냉면, 치킨, 삼겹살과 같이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이 좋아할 배. 그런 자산입니다. 사람들은 지금이라는 시점에 너무 크게 매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오르는 자산은 영원히 오를 것처럼 얘기하며 불나방처럼 달려듭니다. 자산을 팔아 달러를 받는 행위도 곧 당장은 영원히 오를 것 같은 화폐를 사는 행위랑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자산은 이대로 영원히 떨어질 것처럼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평가하는 자산의 가격이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보다 현격하게 떨어지는데도 사지를 못하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안전마진이 더 증가하고 있는데 대체 무엇을 기다려야 하나요? 정확한 바닥을 잡는 마켓 타이밍? 그런 걸 노릴 만큼 뛰어난 분석력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에게 조언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 여러분의 옆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있는 똑같은 내방객 중에 한 명일 가능성이 높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투자를 하는 것은 병원에 가서 의사가 아니라 옆자리에 앉아있는 환자의 말을 듣고 행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